지난 시간에 수족냉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수족냉증이 불러오는 여러 가지 그 케이스, 질환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서 몇 가지 케이스를 조금 그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럼 좀 이해가 쉬우시겠죠? 제가 한 케이스 4-5개 정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은 50대 여성분이에요. 수족냉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감, 우울감, 너무 무기력으로 이렇게 내원하신 케이스입니다. 보시기에도 몸이 굉장히 냉하죠. 평소에도 추위를 많이 타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가 바닥, 누워만 있고 싶고 의욕도 없고, 이게 누워서 내 땅에서 침대에서 누가 날 끌어 잡아당긴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누워있고 싶고 또 우울증도 굉장히 심한 상태의 분이셨어요. 몸에서 왜 찬바람 나온다 그러죠. 찬물만 마셔도 감기가 걸릴 정도로 그 정도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체열 검사 같은 거 해보잖아요. 이런 분들 전형적인 양허증,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다는 거, 양기가 없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이 양허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몸 전체가 저체온 상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에너지가 전혀 없고 극단적인 전신의 냉기로 온몸 전체가 저체온 형태를 띠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결국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생활요법이라든지 이제 그런 치료를 통해서 어떤 활력을 좀 찾았다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등산을 즐길 정도가 됐으니까 우울감도 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다. 몸이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극도의 어떤 피로감이 감소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다음 케이스인데 이분은 40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냉증만, 손발은 굉장히 찬데 몸이 위쪽으로 열이 굉장히 떠 있고 한눈에 보기에도 배가, 복부가 굉장히 차죠. 냉증과 그리고 전체적인 그 비만 때문에 고민이 되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최근 1-2년 사이에 체중이 한 10kg니까 1-2년 사이에 10kg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젊었을 때 내가 조금만 식사 조절을 해도 살이 잘 빠졌는데, 잘자리랜다 줄줄 빠졌는데 지금은 내가 굶어도 살 안 빠지고 자고 일어나면 다리 부종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신발 신을 수가 없을 정도가 돼서 덜컥 겁이 나요. 그런 상담을 하셨던 케이스예요. 복부에 너무 가스가 차고 변비 증상을 동반한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원인은 냉기, 복부, 특히 복부 아랫배의 냉기와 여성 호르몬 40이 넘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에스트로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성 호르몬의 저하가 주 원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살이 쪄도 전체적으로 찌는 게 아니라 주로 복부, 엉덩이, 허벅지 이런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복부에 있는 냉기와 하체의 전반적인 그 체열 분포선이지만 하체는 안 나오는데 전반적인 어떤 저온 상태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상열이 계속 되면서 얼굴은 항상 아랫배는 찬데 얼굴은 굉장히 뜨겁다, 상열감이 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살이 찌면서부터는 왜 몸이 너무 소물물에 적신 것처럼 무겁고 생리불순이라든지 요통까지 좀 동반된 그런 케이스였고 이게 심해지면 어떤 분은 아토피도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부와 아래쪽을 냉증을 풀어주면서 그러면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또 세 번째 다른 케이스는 여기 같은 경우는 30대 여성인데 몸이 불임으로 내원하신 케이스입니다. 결혼 후 7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잘 안 생겨서 고민이어서 뭐 산부인과 가서 여러 가지 검사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이런 경우에 지금 보시기에도 배가 굉장히 냉하고 말초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공수정, 뭐 시험관 시술도 많이 실패하고 임신을 이렇게 좀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던 차에 지인분 소개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상담을 진행했던 경우인데 검사했을 때 심한 자궁의 어떤 어혈과 또 아랫배 항문 이 서해부의 냉기가 굉장히 심했던 케이스로 제가 기억이 나요. 특히 이 배꼽 주변이 아주 냉한데 추위를 많이 타시고 이런 체질의 분들이 또 생리통이 평소에 굉장히 심했지만 진통제 먹으면 그때그때 좀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 터라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멍이 굉장히 잘 들고 또 이 가슴에서부터 배 정중앙선
이 배꼽 있잖아요. 이 라인. 이게 여성 호르몬 주관하는 인맥이라고 제가 예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딱 복진을 해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초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굉장히 또 만족도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네 번째 케이스인데 이게 뭐가 냉증이 하시겠지만 지금 보면 손발은 굉장히 냉하죠. 그러니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냉증하고 갱년기 증상으로 상담을 하셨던데 그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냉증이 냉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심한 불면증 또 우울감 그러면서 질이 굉장히 건조해서 질염이라든지 뭐 냉대야가 굉장히 심했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그리고 변비라든지 왜 야간 빈뇨라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가슴은 또 두근두근 벌렁벌렁 거리고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데 복진을 해보잖아요. 이런 분들 냉적이 굉장히 심합니다. 뭉쳐있는 거. 또 40대 넘어선 우리 갱년기 여성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아랫배, 아래쪽으로 좀 냉기를 호소하는 게 그 주특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냉증 같은 경우에 남자, 여자 모두 발생하지만 특히 여성한테 좀 더 많이 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그 생리적으로 호르몬의 변동이 있으면서 남자에 비해서 어떤 정신적인 동요가 좀 되게 쉽잖아요. 또 자율신경계의 그 기능이 쉽게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런 체열 검사를 해보면 전형적인 상열, 하한증, 그러니까 이런 증상의 유형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상담해보면 이거 남편이라든지 또 결혼하신 여성들은 어떤 여러 가지 뭐 주변 요소, 시어머니 이런 스트레스가 심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화병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한마디로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야간 빈뇨도 심하고 변비도 심하고 굉장히 힘들어서 또 내원한 케이스. 그러니까 냉증이 단순히 냉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으로 또 발전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이건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40대 여성입니다. 냉증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색이 굉장히 좀 탁하고 칙칙하고 그 안면 홍조가 있어서 오신 케이스인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 20대 때는 제가 굉장히 피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30대 후반을 넘어가면서 안색이 점점 탁해지게 되고 막 뾰루지가 생기고 홍조가 생기고 그러니까 화장 안 하고 나가면 너무 너 어디 아프냐 피곤해 보인다 이런 소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이래서 오신 케이스거든. 이런 분들은 사실 피부과 같은 데 가셔가지고 레이저 시술을 해도 또 그때뿐이고 점점 피부가 예민해지고 안색은 탁해지고 그런 고민 때문에 내원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의학에서 이 피부라고 하는 게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이 안 좋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게 또 피부거든요. 그런 케이스에는 오히려 피부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냉증과 이너뷰티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 결과 이 이마 부위에는 상초열이 굉장히 많이 심하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여름에도 이불 덮어야 되고 냉기가 그런 정도로 특히 아래가 자궁이 차가워서 생리량이 점점 줄어들고 40대밖에 안 되는데 생리할 때만 덩어리가 져서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어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잦은 피부 그 시술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피부가 점점 예민해진 그래서 홍조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수족 냉증이 단순히 추위를 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성 피로감, 우울증, 뭐 비만도 유발할 수 있고 불임 또 생리통, 갱년기 증상, 피부 트러블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그 연결된 일종의 그 신호등 역할이라는 거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몇 가지 케이스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수족냉증의 케이스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니까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거 그냥 가볍게 넘기는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음번에는 실제로 수족냉증이 있을 때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족냉증 개선 방법 같은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